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고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에 있는 이 BMW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쪽 카메라를 조금 이제 지금 시작의 메인으로 쓸 예정인데 약간 앵글이 좀 이상하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7세대로 돌아온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 뉴 7 시리즈입니다. 더 뉴 7 시리즈죠. 이 차를 이제 지금부터 시승을 해볼 건데, 이 차는 이제 BMW라고 하는 브랜드가 일단은 운전에 대한 재미들 이런 것들 좀 강조하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럭셔리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을 탄다라고 하더라도 슈어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 운전의 재미를 좀 강조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래그십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재미가 더 높은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플래그십 세단이죠. 거기다가 굉장히 긴 사이즈를 갖고 있는 롱 휠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오늘은 뒷좌석에서의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저의 시승 파트너는 오토다이어리의 이상진 기자님이고요. 오늘은 같이 찍는 것보다는 워낙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차라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뒷좌석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가운데 있다거나 앞에 이제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 이 등받이 쪽에 추가적인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번 7 시리즈에서는 영화관을 달아놨죠. 이 시네마 시어터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32대 9였을 겁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을 다 요 도어 쪽에 있는 요 터치패드로 조작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유리 썬블레인드가 쓱 내려갔죠. 제가 요 터치패드를 이용을 해서 직접 내리게 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터치 디스플레이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편이에요. 특히나 운전을 하면서는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좀 물리 버튼으로 몇 가지는 좀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뒷좌석에서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을 했던 포인트는 반응이 좀 느리지 않을까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 출시를 할 때, 공개를 할 때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져보니까 상당히 잘 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의 반응도 전보다 빨라졌어요. 조금 더 이 뭔가 최적화를 조금 더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반응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터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다양한 것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어터 스크린은 껐다 켰다도 가능하지만 각도를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 자체를 탑승자에게 조금 더 가깝게 혹은 더 멀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뒤로 움직이는 건 조금 느리네.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자한테 뭔가 이게 방해가 되지 않고 나만 집중을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더 가까이 당겨주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진짜 요 큰 화면을 이용을 해서 영화 한 편 보면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조금 멀리 두고 조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리 뭐 좋은 거를 한다 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익숙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상당한 요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뒤에가 이제 닫혀버렸는데, For your safety and the safety of other road users, please close the rear blind before using the theater screen 이라고 지금 안내 멘트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어터 스크린을 펼치게 되면은 모든 요 선 블라인드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뒤쪽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차들이 지나가다가 저 차 뭐 본다 이러고 보는 그런 모습들을 피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카메라를 붙여놓은 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시어터 스크린하고 이 모든 썬블라인드가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없는 감들은 있어요. 요것들을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사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이 좀 성공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사장님이 이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애들이 요 쉴 새 없이 요걸로 뭐 본다 뭐 한다,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어디까지 유리가 열리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아마 전체가 다 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요 디스플레이가 앞뒤로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중간 어딘가에서 요거를 끊어주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요 어중간한 라인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짜로 만들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통짜로 만들어 둔 것이 요 디스플레이로 인해서 조금씩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뒤가 적당히 나뉘어져 있는 그런 느낌들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둔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뒷좌석의 공간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뭐 얼마 전에 그랜저 시승기 올려드렸더니 머리가 좀 닿는 것 같은데 키가 몇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서 있을 때 키는 171입니다. 앉아 있을 때 키는 모르겠는데 앉아 있을 때 키가 조금 더 큰 편이에요. 비율이 엉망이라는 소리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앉아 있으면서 보면은 머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죠. 뭐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촬영을 위해서 조수석을 약간 좀 앞으로 밀어둔 상태이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롱휠 베이스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좌석과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게 된다면은 라운지처럼 뒷좌석 조금 더 편하게 누워가는 듯한 형태, 그리고 조수석은 앞쪽으로 최대한 밀어버리는 그런 구성으로 시트의 이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엉덩이 부분과 일체형으로 내려오는 레그레스트도 쭉 올라오게 되면서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는데 누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트의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조수석 아래쪽에 있는 발 받침까지 쭉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다리 짧는 게 강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만 펼칠게요. 그다음에 이제 뒷좌석에서의 승차감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뒷좌석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형 7 시리즈에는 2축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서스펜션에서 충격을 2번 걸러준다 라는 이야기 플러스, 그리고 운전자가 조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뒤쪽과 서스펜션의 요 반응이 쫙 움직이는 거에 반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게 뭐냐, 승차감을 한층 더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벤츠에서 그 매직 카펠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그 서스펜션을 굉장히 강조하던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많은 요철이 있는 것을 두두두두 하고 지나가는데 상체는 가만히 있어요. 대신에 바퀴만 쉴 새 없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내는 그런 영상들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의 BMW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운전을 해주고 계시는 이상진 기자가 조금 빠르게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영상에서는 그게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대한 차음성도 굉장히 좋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떨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느끼기가 힘든 그런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조금 느끼면서 왔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 차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엔진과 이제 전기 모터가 이제 서포트를 할 때 그런 순간에서의 이질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촬영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차는 BMW가 굉장히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이번 7 시리즈만큼은 뭐 다른 이전 7 시리즈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한 차들에 해당을 했지만, 이번 7 시리즈는 어떤 면에서는 EQS 혹은 현행 S클래스보다도 더 웅장함을
많이 강조를 한 그런 뒷자리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G90도 그렇고 벤츠 S클래스도 그렇고 요즘에 플래그십 세단인데 굉장히 스포티하고 낮은 프로포션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BMW 그룹 안에 롤스로이스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럭셔리 브랜드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래그십은 웅장해야 돼를 너무나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인 결과, 그 결과가 요 신형 7 시리즈의 뒷좌석 승차감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들이 인상적이네요. BMW가 이제 뒷좌석에서 꼭 체험해야 될 6가지라고 알려줬는데, 시어터 스크린과 바우센 윌킨스 시스템은 선블라인드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는 아까 보여드렸죠. 굉장히 좀 변화가 느린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잠깐 보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선루프 루프 스카이 라운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스펜션의 세시 시스템도 같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시어터 스크린과 바우센 윌킨스만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집중을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뒤에서 이제 시어터 스크린 지금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터치도 어느 정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터치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편하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이거를 진짜 제대로 쓰고 싶다면은 음성인식 기능을 좀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진짜 화면이 큼직하기는 한데 다 옆에 있는 걸로만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쓰기가 쉽지 않네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7 시리즈를 타고 있으니까 7 시리즈 공개할 때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요거를 뺄 수도 있군요. 참 쉽지 않다. 이 커다란 화면을 제대로 쓰려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드네요. 이제 소리가 나오죠. 노 헤드폰과 이제 스피커 이렇게 두 가지 모드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긴 합니다. 왼쪽에서 하든 오른쪽에서 하든 똑같이 넘어가긴 하지만 글쎄요, 편한가면은 막 그렇게까지 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딱 켜놓고서 계속 멍멍하게 이렇게 보고 가는 거는 뭐 오케이를 하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보기 위한 절차까지 가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뒷좌석에 대한 승차감의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이번에는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드라이빙에 대한 느낌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도 이제 아까 뒷좌석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좌석에서 꼭 체험해야 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 앞좌석에서 꼭 체험을 해야 될 7가지를 또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매틱 도어인데 버튼 한 번으로 완전히 풀 전체 도어를 다 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진짜 4개의 도어를 다 열고 다 닫는 거, 그리고 특정 도어만 열고 닫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조금 경험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모드
이제 나의 취향에 따라서 바꿔주는 마이 모드도 경험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를 바꾼다거나 그런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버전인 i7은 아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740i 모델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뒷바퀴 쪽 후륜 조향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게 됐죠. 이 차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최대 3.5도까지 조향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부드러우면서도 혹은 날카로운 그런 핸들링을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주행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내비게이션 및 BMW 인터랙션 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비게이션 설정을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구간을 자동으로 주행을 하는 매뉴얼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200m까지 그리고 속도는 최고 15에서 20km 까지 주행을 하는 그런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주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원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제원표까지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공차 중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2.2톤이고 저 i7 같은 경우에는 2.75 2750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졌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저 i7 같은 경우에는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도 100kWh가 넘어가는 그런 용량을 탑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5390, 이야 5.4m, 어디 가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인데 이 7 시리즈에서는 적용을 했어요. 트렁크 용량, 기본 740i 같은 경우에는 540L, i7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아서 500L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i7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에도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는 전륜 모터, 그 다음에 주로 구동을 담당을 하는 후륜 모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740i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후륜 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변속기는 스텝트로닉 자동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740이니까 740의 출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최고 출력은 381마력, 최대 토크는 55kg/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0.9kWh라고 되어 있네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수치로 보니까 약간 좀 오묘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연료 탱크의 용량은 74L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차를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들을 보면은 앞에 범퍼가 조금 더 과격한 형태가 적용된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그 M 스포츠 패키지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앞쪽이 플랫한 그런 범퍼의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층 더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7 시리즈가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웅장함의 측면에서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빠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소리는 이 아까 뒷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어터 스크린을 작동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소리가 딱 나게 되면서 이 선쉐이드가 작동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네마 시어터가 내려오게 되면은 뒤쪽이 안 보입니다. 저 스크린에 가려서 뒤쪽 시야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있어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선쉐이드까지 자동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계기판의 디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가운데 조금 몰려 있거나 양쪽 끝으로 쫙 펼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조금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운전 보조라든가 연비, 그다음에 기본적인 속도, AR 내비게이션 화면,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방향 지시, 내비게이션 그 자체, 현재 주행하는 환경에 따른 횡지나 이제 가속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즐겨봐라 라고 BMW 측에서 강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AR 내비게이션이니까 이 AR 모드를 띄워놓고서 설명을 드리면은 화질은 상당히 좋아요. 거기다가 AR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살표가 뜬다거나 차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고 보여주는 정보도 카메라는 요 위쪽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넷이 살짝 보이는 걸로 봐서는 요 위쪽에 있는 카메라인데 요 위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이제 운전자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높이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11.2인치하고 14.1인치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연달아서 부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런 이 스크린을 장착을 하게 됐는데, 뒷좌석에 달린 이 시어터 스크린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MW가 i4, iX부터 계속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그런 디스플레이 구성인데,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AR 내비게이션을 켜둔 상태에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하니까 차선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선으로, 초록색 선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앞차, 바로 앞에 있는 차도 이 사각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AR 내비게이션과 같이 사용을 할 때 가장 좋게, 가장 확실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고요. 차선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조금 바꿔보죠. 드라이브 모드 어디서 바꾸니? 일단 기어 레버를 한 번 더 내려주면은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스포츠 모드 말고는 지금 다른 모드는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네요. 이 차가 발휘하는 성능이 381마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400마력에 준하는, 거의 400마력이죠. 381마력이면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 자체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2.2톤짜리 차가 이렇게 튀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럭셔리 플래그십을 논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로 계속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을 지금 잠깐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느낌이 벤츠하고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플래그십 S클래스하고 7시리즈를 같이 시승을 해보더라도 S클래스에서 조금 더 그래도 플래그십은 이래야지, 이런 웅장한 맛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7시리즈에서는 웅장하기는 한데 그래도 역시 BMW는 운전하는 맛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S클래스하고 이 신형 7시리즈하고는 그 느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S클래스를 시승을 할 때 편하고 고급스럽고 웅장하기는 한데 뭔가 좀 젊어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반면에, 이번 7시리즈에서는 여전히 재밌어요. 여전히 BMW의 느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웅장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BMW의 느낌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그런 편안함을 좀 전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로드 노이즈 이런 것들도 웬만해서는 지금 다 걸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옆에서 마이티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가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소리들은 들어오겠죠. 지금도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오는, 여러 개의 방음벽을 두고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듯한 굉장히 적은 사운드가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오늘 최저 온도가 영하 10도 11도 정도 되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바람 소리도 지금 거의 안 들어요. 굉장히 차음성이 좋은, 차폐성이 좋은, 실내 거주성이 굉장히 좋은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G90보다는 훨씬 좋고, 벤츠 S로 따지면 S580하고도 맞먹는 수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실내 거주성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서 진짜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서스펜션, 인테그랄 액티브 서스펜션이거든요. 조향을 하는 거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요 반응을 따라서 꺾이는 거에 반대쪽으로 꺾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가고 있지만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가고 있다, 균형을 맞추면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인데, 짧게지만 뭐 차선을 바꾼다거나 코너를 이렇게 크게 돌아서 들어간다거나 라고 했을 때 뒷좌석에서는 차가 나를 잡아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씩은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운전석에서는 굉장히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못 잡아준다는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아주고 있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편하네요. 내가 지금 무언가 좀 차가 뭔가 일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거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를 티를 내고 있으면 그거에서도 또 세심하게 마무리를 못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차는 그런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이제 프리뷰 미리 좀 공개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 차를 먼저 봤을 때,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를 갖고 있다고, 7 시리즈도 롤스로이스처럼 만들어놨네 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운전에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 롤스로이스가 더 편안하고 더 웅장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BMW에서는 좀 느끼기 힘들었던 그런 감각들을 좀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저희가 타고 있는 이 740i가 그나마 좀 저렴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억 7,300이에요 같이 출시된 i7 엑스드라이브 60 같은 경우에는 1억 7,600만 원이고, 이제 내년까지는 론치 에디션으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 론치 에디션의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 i7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로 투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2억 4천만 원, 이게 거의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대가 책정이 됩니다. 결코 싼 금액이 아니죠. 이렇게 럭셔리한 플래그십 세단을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1억 초중반대 혹은 1억 중후반대에서 끊기던 이 차의 가격대가, 그 가격대가 시작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부담은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7 시리즈가 S보다 나아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을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것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롤스로이스, 벤틀리, 그리고 S 그 사이 어딘가를 우리가 가져가겠어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7세대 이 740i를 잠깐 좀 시승을 해보면서 앞좌석, 뒷좌석 다 골고루 좀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되게 아쉬운 거는 i7도 몇 대가 있었는데 정말 적은 대수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을 해볼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다음에 i7 꼭 빌려가지고, 내년이 되겠죠, i7 꼭 빌려가지고 i7을 진짜 골고루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이 시승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올해 남은 영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몇 개가 더 남았더라고요. 그 영상까지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